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면서 신임 과기수석에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후 자신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한다면 과학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요. 그 누구보다 우주의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자, 과거 2022년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누리호 성공에 이렇게 엄지척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면요. 실제 집에 가도 우주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도. 그러니까 이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 우주 개발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와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거예요. 실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법 신설법이요. 이때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돼서 우주강국 도약을 위대한 발걸음으로 삼겠다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안 해요. 실제 실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는요. 그와 관련돼서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더 나아가 한국판 나사 인재를 찾기 위해서 실제 정부 파견단이 현재 미국, 프랑스, 유주국 여러 곳에 가가지고 인재를 지금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 우주와 관련돼 가지고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낼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이냐? 이게 무려 3경원 시장입니다. 신격을. 3경. 네. 3조도 아니고 3경이에요. 자, 실제 OECD에 따르면요. 2040년에는 2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 5030조 시장에 달하는 게 바로 이 우주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우주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특히 이 우주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어느 정도 섬유냐면요. 이게 1%밖에 안 됩니다. 친구 여러분. 1%. 네. 우리나라는요. 이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이렇게요. 2030년에는 735조 원의 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1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우주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시장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 투자. 네, 왜냐? 우리 국민 세금 투입해가지고 이 시장을 개척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즉 민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투자가 들어가서 많은 기업들이 키워져야지만 이 우주시장과 관련된 각종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 지금요. 민간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꼴랑 0.2%밖에 안 돼요. 꼴랑 0.2%. 미국은 민간 비중이 49%, 중국은 26.2%, 영국은 5.1, 싱가포르 4.8, 인도 2.7입니다. 우리나라 0.2%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 우주 시장과 관련돼서 민간 투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 정부가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지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지만 우리 우주 시장과 관련된 개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뭐를 할 거냐면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과기정통부가 우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2배로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스타트업 투자를 키우려고 하고 있느냐? 왜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투자를 키우려고 하고 있느냐? 실제 지금 세계 시장이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이 스타트업이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은 우주 산업 관련 스타트업이 무려 347개, 중국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즉, 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투자를 이끌어야지만 이 우주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지만 우리가 이 우주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돼서 스타트업, 우주 스타트업 투자를 펀드를 2배로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정책을 마련을 하고 지금 실제 우주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바로 국회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민주당은 발목 잡을 거니까요. 실제 민주당은요. 우주항공청과 관련돼서도 과거 어떻게 했었냐? 반대했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네. 우리 우주시장 개발과 관련돼서 가장 첫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주항공법 특별법도 반대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즉, 윤석열 정부가 우주시장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분명히 민주당은 발목 잡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시장이, 즉 우주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고 있는지, 그 우주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스타트업을 키우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삼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우주개발 스타트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필요한데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구나. 라는 이 사실관계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선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실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실현이 된다라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멀뚱멀뚱 지켜봐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놓치고 가야 됩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라는 걸 가지고 계속 과거로 회귀를 하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탄압해왔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적폐라고 단정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던 게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미래시장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고 그 미래시장 먹거리가 우주산업이라는 걸 내세웠고 그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책 개발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아쉬운 점이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의 발목 잡혀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실현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삼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시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민주당의 발목 잡기 하는 그런 3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뭐를 하고 있냐면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혼자서 단독으로 정무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이재명 피습을 추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 수사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권익위를 향해서는 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권익위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미 절차대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를 향해서 왜 조사 안 하냐고 따져 물었던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총선 후에 재표결하겠다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은 민생 없어요. 민주당은 미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떻게든 기승전 김건희, 기승전 윤석열 통해서 자신들이 정치해보겠다라는 것이고 그 프레임 속에서 계속해서 정쟁만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지켜봐야 됩니까, 신규 여러분? 저 이제 지긋지긋해요. 민주당 하는 거 보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패턴이. 맨날 공격하는 대상, 공격하는 패턴이 맨날 똑같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과거에 회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책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반면에 그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민주당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발목 잡기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겠죠. 네, 참 징글징글합니다.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정쟁에 활용하려는 이 민주당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웃긴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자, 민주당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참여 공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의견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후보 평가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민주당이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 기준을 물어보니까요. 1순위가 부패근절이라는 거예요. 네? 국민 제한 공천 기준 1순위가 부패근절이라는 겁니다. 야,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도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마치 국민들에게 공천 기준을 제한받아가지고 우리는 부패 근절에 따라서 공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를 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실체를 아는데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몇 개 받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돈봉투가 돌았다는 우리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저런 걸 한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속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자,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친명 공천이란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명 공천.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사당화를 위해서 지금 친명, 이재명이 꽂은 사람들만 공천하고 있다라는 걸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전략공천을 위해서 공천의 심 3인방과 비공개 회동을 했대요. 이걸 이재명이 왜 합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공관위원장 왜 뒀어요? 그냥 이재명이 하지. 왜 만납니까?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공관위원장과 전략공관위원장을 여의도에서 만나가지고 비공개 회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친명 공천하겠다. 이재명 사람들 공천하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무슨 공천과 관련돼가지고 기준을 마련을 합니까? 이런데 무슨 국민 제안을 받아요? 이런데 무슨 부패 근절 1순위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쭉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웃긴 게 있어요. 자,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예비 국회의원 면접이 딸랑 5분이라는 겁니다. 참나 뭐. 야. 아니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아도 면접은 5분 이상 봐요. 그런데 하물며 민주당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 이번 총선의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예비 국회의원 면접을 딸랑 5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보여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어차피 친명 공천할 건데 그 친명 공천을 친명 공천처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면접을 일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5분 면접할 건 뭐하러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인데요. 네? 1시간 면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면서 민주당 공관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요소로 이미 확인을 했대요. 아니,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요소로 이미 확인을 했으면 면접 왜 합니까? 하지 말지. 네? 아니, 확인했다면서요, 이미. 그럼 면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확인한 걸 왜 면접을 합니까? 그것도 딸랑 5분 동안이나.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천을 하고 있고 이재명의 친명 공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 공천이 공정한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공천이 이재명 사당 공천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장을.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민주당 공천과 관련돼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 민주원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면 민주당 진다. 정권 심판론은 착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이대로 가면 진다. 라고 목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쯤 되면요. 이재명이 사실상 총선을 포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은 총선이고 나발이고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은요. 어떻게든 이 당을 사당화시켜서 어떻게든 자신의 방탄에만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자신이 감옥 안 갈 거니까요. 그래야지 추후에 대선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이 공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공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총선에 압승을 거둬가지고 이재명의 방탄이 이루어지지 않게,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대선이라는 꿈을 꿀 수 없도록 우리가 좀 더 가열차게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발목 잡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 대한민국 정상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